교과서 몇 쪽이죠? 교과서 172쪽 익힘책 풀이 제공한다고 했는데 수열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문제가 21번까지 있던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읽어보면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모두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10보다 작게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 이 말로 표현된 것을 그대로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선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공식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였습니다.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4와 앞에 있던 1005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 일반항 n번째 항이 10보다 작게 되는 항 번호를 묻는 것이죠. 항 번호.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10보다 작게 되는 항 번호. 그러면 이 항하고 이 항 하면 10 빼면 어떻게 되죠? 99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다시 양변에 4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428, 4416, 4936 이렇게 되나요? 249점 얼마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항 번호이기 때문에 자연수란 뜻이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 최소 값을 찾아야 되죠. 얼마죠? 최소의 자연수는 250이다. 즉 처음으로 10보다 작아지는 것은 250. 답을 적을 때는 제 250항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공식 기억하고 10보다 작다라고 둔 다음에 만족하는 n 자연수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주면 처음으로 제 250항 항에서 10보다 작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2번 풀어볼게요. 2번도 등차 수열 문제거든요. 항상 문제 읽을 때 이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뭐 그냥 일반 수열인지 꼭 확인을 하고요. 조건이 2개 있으면 보통 연립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첫 번째 조건 먼저 보면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조건, 첫째 항은 그냥 A로 써도 되거든요. 그럼 A3는 A에서 D를 2번 더하면 나온다는 뜻이죠. A5는 A에서 4D를 더하면 된다는 뜻이고 A7은 A에서 D를 6번 더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A3를 보자마자 이런 게 바로 나와야 돼요. A5를 보자마자 A 플러스 4D, A7을 보자마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값이 0이란 뜻이거든요.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A는 4A, 2D, 4D, 6D를 더하면 12D는 0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양변에 4로 나눠주면서 조금 더 간단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2번은 A10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그렇죠. 9D가 24라는 거죠. 그럼 끝났네. A 플러스 9D는 24이고 1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A 플러스 3D가 0이었으니까 연립하면 뺐을 때 A는 소거되고 6D는 24가 됩니다. 따라서 D는 얼마? 4가 나오거든요. 공차만 물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가 됩니다.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문제도 또 등차 수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도형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서 문제를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는데 우선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A, B, 1이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하고 길이가 작은 것부터라고 했으니까 그림상 여기가 A가 되겠네요. 그 다음
B가 되죠. 그 다음 1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빗변이 됩니다. 빗변. 직각과 마주보는 변이 가장 긴 변이니까 1이 여기 와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2분의 AB를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AB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A와 B의 값을 알아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B는 A와 1의 등차 중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등차 중앙 공식. B는 A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2를 나누면 된다. 기억나죠? 등차 중앙 구하는 공식. 등차 중앙은 A 더하기 1의 반이다. 두 번째,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나야 되겠죠. 그래서 짧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A, B에 대한 두 식이기 때문에 연립하면 무조건 A, B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감법이 아닌 대입법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 자리에 2분의 A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제곱하고 1의 제곱은 1이니까 이것을 풀어주면은 A의 값을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전개를 하고 2의 제곱, 위에도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로 써도 될까요? 그런데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계산하기가. 양변에 4를 곱해줘 볼게요. 4를 곱하면 4a제곱이 되고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4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겠다. 그래서 5a제곱 2a 4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네요. 인수분해 될까요? 3, 1, 풀마 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풀마 하면 플러스 5a 마이너스 3a 하면 2a 나오죠. 그래서 5a 빼기 3 a 플러스 1은 0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a는 여기서 5분의 3 또는 a는 마이너스 1인데 지금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음수의 값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a는 5분의 3 그래서 a는 5분의 3이고 b의 값은 여기에 5분의 3을 대입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대입하기 힘드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2b는 a 플러스 1이다. 근데 a가 5분의 3이었으니까 더하기 1을 하면 5분의 5, 5분의 8이 되겠죠. 양변에 2분의 1 곱해주면 b는 5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a 값도 구했고 b 값도 구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ab 즉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를 하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최종 답은 25분의 6 이렇게 되겠네요. 답 25분의 6.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것에서 시작해서 A, B의 값을 알아내면 되는데 주어진 조건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 때문에 등차 중앙 공식을 사용했고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로부터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식을 적었더니 결국 연립을 하면 됐었거든요. 대입법을 통해서 A, B를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A, B를 구하는 과정은 사실 우리 옛날에 배웠던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중학교 때 과정이기 때문에 계산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3번까지 등차 수열 문제를 풀어봤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a 플러스 n-1d 꼭 알아야 되겠고 지금 여기서 등차 중앙 공식도 사용됐었죠. 중간에 오는 것은 나머지 두 개의 합의 반이다. 기억나죠? 중간에 오는 b는 a와 1 합의 반이다. 그거까지 기억을 해야 되겠고 뒤에 4번 문제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까지 알고 있는가를 보는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왜 알아야 되는지 문제 읽어볼게요. 우선 조건 2개 있어요. 이거 2개 있다는 말은 무조건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항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반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문제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에서 보통 제시하는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조건을 가지고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아볼게요. A7, 50, A12, 4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친다? A 플러스 6D라고 그랬죠. 50,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A 플러스 9D, 41. 딱 봐도 뭐 하면 될까요?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D가 되죠. A는 소거가 되고. 빼면 어떻게 되죠? 9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차는 얼마? 마3. 첫째 항 어떻게 구하죠? 이 마3을 뭐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8 넘기면 68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선생님이 중요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했어요. 자, 보세요. 이 수열은 첫째 항이 68이고 공차가 음수인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수열이 68에서 시작해서 65, 62 이렇게 점점 수가 작아지는 수열이란 뜻이에요. 언젠가는 음수가 나오겠죠. 언젠가는 계속 수는 작아질 테니까. 그러면 SN의 최대값을 물었다는 것은 이걸 물은 거나 다름없어요. 합이라는 거는 더할수록 지금 커질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할수록 작아집니다. 언제부터? 음수가 나오는 순간부터 합이라는 것은 이 음수를 더해줌으로써 숫자가 더 작아져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음수가 나오기 직전까지 다 더해주면 그게 합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우선 일반항을 구해서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을 해주면 71 이렇게 되거든요. 이 일반항이 언제까지 양수인지를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엔 마이너스 71이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면 부는 거 방향 바뀌겠죠. 음수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걸 대략 계산하면 3, 2, 6 3, 3은 9 하면서 23점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n은 자연수니까 23.x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가장 큰 거 누구 있죠? 23이죠. 즉, 제 23항까지는 무조건 뭐다? 양수다. 그럼 나는 첫째 항부터 제 23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니까 그것을 구하면 된다. 즉 S23을 구하면 그게 답이란 뜻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기억나요? 2분의 n 2a 플러스 n-1d였거든요. 공식을 먼저 적었습니다. 헷갈릴까봐.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2분의 n, 여기서 n은 23을 말하는 거죠. 2a 68 n-1이니까 23에서 빼기 1한 거 곱하기 공차. 이 값을 계산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요거는 각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80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번 문제까지는 등차 수열의 복습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합공식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5번 문제도 등차 수열 문제네요. 조금 형태가 다르기는 한데 이거 한번 볼게요. 우선 공차를 가르쳐줬어요. D는 2란 뜻이고 합의 표현을 가르쳐줬네요. 그랬을 때 A10을 구하시오. 이거 기억나요? A10이라는 것을 합의 표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S10에다가 누구만 빼주면 A10이 나올까요? 그렇죠. S9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 합에다가 첫째 항부터 제 9항까지 합을 빼준다면 누구만 남는다? 제 10항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 우선 S10, N자리에 10을 대입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100P 플러스 30이 됩니다.
거기에 9를 대입하는 거죠. 다시 n자리 9를 대입하면 81p 39 27.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 얼마가 되죠? 100p 빼기 81p니까 19p 30 빼기 27 하면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결국 나는 A10을 구하기 위해서는 19p 플러스 3이 나왔기 때문에 p의 값만 찾으면 답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p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 공차에 대한 정보를 써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A10을 구해놨기 때문에 공차라는 거 A10에서 앞에 항을 빼주면 공차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공차가 2란 뜻이잖아요. 이해하죠? 등차 수열은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항상 공차가 나오니까 요것을 사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A10 구한 것처럼 A9도 구할 수 있겠죠. S9 빼기 S8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위에 식에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S9 빼기 S8 구해볼게요. 9를 먼저 대입하면 81p 플러스 39 27이었고 S8은 8을 대입하면 되니까 88이 64p 38이 24가 돼요. 빼면 얼마죠? 17p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 됐어요. 여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어차피 A10 빼기 A9는 공차 2니까 A10은 위에서 19p 플러스 3이라고 했고 A9는 밑에서 17p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뺐을 때 2p가 되거든요. 2p가 2니까 따라서 p는 얼마입니까? p가 1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p의 값에다가 1을 대입하면 최종답은 22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디어가 조금 필요해요. 합을 가지고 일반항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기억나죠? SN이 주어지면 AN을 무조건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A10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S10 빼기 S9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현을 해서 계산해 봤더니 P의 값만 찾으면 됐었는데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더 필요했죠. A10만 가지고는 이 공차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A10 빼기 A9가 2라는 것 때문에 A9도 미리 구해줬어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길 바라고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부터 이제 드디어 등비수열 문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이 2개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등비수열에서는 이 공비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우선 풀어볼게요. 4항이 8이에요. 그리고 8항이 128이에요.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일반은 공식 AR의 n-1 A4니까 하나 줄어든 거. 그럼 A8은 AR의 n-1이니까 하나 줄어든 거 128.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랬죠? 계산이 조금 힘든 친구들은 지수가 큰 걸 위에다 적고 지수가 작은 걸 다시 아래쪽에 적어서 변변끼리 나눈 것도 같다. 그래서 여기에 약분하고 R 세제곱 날아가면 4개만 남고 8일은 8, 8일은 8, 86이 48 하면요. 남는 것만 적으면 R의 4제곱이 16이 나오거든요. 즉 R의 제곱은 4였으니까 제곱을 다시 해서 16이 나왔겠죠. 그럼 R은 원래 풀마인데 문제에서 R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AR의 n-1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세요. 7번 넘어갈게요.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 이런 문제, 이런 형태가 가끔 나오거든요. 이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문자로 직접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라고 했는데 세 수라고 해서 A, B, C 이렇게 적으면 문제 절대 안 풀려요.
등비수열 이룬다고 했으니까 첫째 항이 A라면 최대 문자를 줄여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뭔가 공비가 곱해져서 나왔겠죠. 공비가 R이었으니까 그 다음 공비가 한 번 더 곱해져서 나왔겠죠. 이렇게 두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세 수의 합이 얼마라 그랬죠? 세 수의 합이 마이너스 13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 세 수의 곱이 얼마라 그랬죠? 64라 그랬어요. 그러면 문자가 A와 R 있고 식이 두 개 있으니까 무조건 A와 R 구할 수 있고 그 말은 세수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연립을 잘 해야 되는데 우선 이거는 A로 묶어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얘도 정리를 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이 64. 이건 한 번 더 표현하면 AR이 전체 세제곱. 64는 4의 세제곱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R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 AR이 4니까 이거 연립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정리한 것만 다시 적어볼게요. AR이 4래요. 그리고 A의 1 플러스 R, R 제곱은 마이너스 14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대입법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A는 R분의 4니까 A 자리에 R분의 4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R분의 4에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13인데 그것까지 이 항에서는요. 양변에 R 곱해도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R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전개를 하면 4 플러스 4R 플러스 4R 제곱 플러스 13R은 0이 됩니다. 정리하면 4R 제곱은 17R 플러스 4는 0이 돼요. 인수분해 되겠죠? 어떻게 돼요? 4, 4, 16, 1, 1 하면은 4R, 1R 4, 1, 풀 하면 4, 4, 16R, 1R, 17R 나오죠? 그래서 4R 플러스 1, R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의 값이 두 개가 나와요. 위를 약간 지우도록 할게요. R의 값이 두 개가 나와요. 뭐가 두 개 나오죠? 이 방정식에서 R은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R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둘 다 R의 값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다 대입하면 A 값도 구할 수 있겠죠. A 값 어떻게 구하지? A 값 얼마 나오죠? 바로 계산이 안 되면 여기다 대입해도 됩니다. 갑자기 펜이 안 나오는데? 왜 이러지? 조금 쉬었다 갈게요.